자, 일단은 이제 진도를 먼저 나가기 전에 앞서서요. 이제 이 교재에 대한 거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재 구성을 좀 먼저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제목을 보면은 기출문제로 정리하는 문법 이렇게 나와 있죠. 말 그대로 실제 중등부 시험에서 나왔던 그 기출문제를 전부 다 모아서 집약해 놓은 그런 문제들이 쫙 하고 이제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 나왔던 것만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카테고리를 따로 이제 하진 않았는데요. 실제 챕터가 총 5개가 있습니다. 5개의 챕터. 그래서 우리가 다음 기말고사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 이 교재를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챕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첫 번째, 여러분이 오늘 앞 시간에 예습을 했었던 투부정사, 그리고 두 번째가 동명사, 세 번째가 분사, 네 번째가 관계사, 다섯 번째가 특수구문입니다. 이렇게 5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중간고사를 대비하면서 겹치는 영역도 있죠? 뭐 부정사라든가 아니면 관계사라든가 겹치는 영역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챕터만을 뽑은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하죠. 당연히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내신 대비할 때 우리 중등부 때는 점수보다 실력이다. 내가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중3 때뿐만 아니라, 아니 엄밀히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어법에서 틀리지 말자고, 어법 우리 잘 풀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을요. 중등부 때의 어법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등부 어법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2가지의 영역이 좀 다릅니다. 그 얘기는 생략할게요. 어쨌든 이번 이 특강의 목표는 무엇이냐? 고등학교 때 우리가 수월하게 문법 문제를 풀자라는 게 목표가 될 겁니다. 제가 물론 이번 특강 기간 동안 이 교재를 끝내는 걸 목표로 할 거지만 막 주먹구구식으로 짝짝짝짝 막 이렇게 진도를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여러 설명이 나와 있지만 사실 여러분 저랑 이제 문법 수업을 해봐서 알잖아요. 내신 대비 때 저는 필기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냥 흔한 설명으로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내신 대비 때 했던 것처럼 최대한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되도록 저는 필기로서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은 노트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부정사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볼 건데, 지난번에 우리가 내신 대비 때 했던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특히 준동사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난 내신 대비 때 선생님이 설명을 하기도 했었죠. 복습할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자, 똑같은 거 또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전체적인 이 교재에 대한 구성이라든가 이 교재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이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부정사 내용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저의 목표는요, 큰 틀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큰 틀. 이거를 부정사 한 챕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10페이지까지의 진도를요 다 나가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큰 틀을 기준으로 설명드릴 거고 자잘자잘한 거는 과감하게 빼버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잠시만요. 요거로 보기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판서를 좀 먼저 필기를 좀 하도록 할 거고요. 잠시만요. 빈 페이지를 띄우고요. 네. 빈 페이지를 띄우고 바로 저는 수업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중간고사 때 의미상 주어에 대한 거를 배우기 위해서 바로 이제 그 준동사 이런 걸 이제 다 전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복습 겸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첫 초반 3개의 챕터가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3가지 챕터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묶어서 준동사를 했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동사라는 녀석,
동사라는 녀석은 우리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어떤 생각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걸 동사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말에서 뭐뭐다라고 해석이 되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동사입니다. 자, 우리 한국말 들어보면은 그 속담 중에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 말이 왜 나왔냐? 당연히 한국말은 중요한 말이 맨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맨 뒤에. 그럼 우리 한국말에서는 맨 뒤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뭐뭐해서 뭐뭐해서 뭐뭐합니다. 이 다자로 끝나죠. 즉 우리말에서 맨 뒤에 나오는 말은 동사고요. 그리고 그 말의 뜻은 동사가 가장 이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동사가 맨 뒤에 나오지 않죠. 주어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동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라는 녀석이 워낙 쓰임새가 이제 많다는 거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자, 그래서 이 동사에서 파생시켜서 새로운 집단을 만들어냈는데 그 집단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죠. 준동사라고 했어요. 준동사. 선생님이 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었는데 여기에서 준이 무슨 뜻이라 했었지? 알려준 적 있었는데 준이 무슨 뜻이었어? 준. 비슷하다. 맞아요. 비슷하다는 뜻이었어. 비슷하다. 됐어? 여러분이 앞으로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 준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될 거야. 준사역동사, 준부정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준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들어갈 텐데 준은 또 무엇이다? 비슷하다는 뜻이야. 비슷하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배운 지 한 3, 4주 됐거든요.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 할 거야. 그래서 복습 좀 해볼게요. 자, 동사에서 파생시켜서 워낙 동사가 중요하고 쓰임새적으로도 많이 쓰이니까 이 동사를 파생시켜서 새로운 집단을 만들었는데 이걸 뭐라 한다? 준동사라고 부른다. 자, 근데 준동사란 무엇이다? 동사랑 비슷한 녀석을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동사랑 비슷하다. 자, 그런데 동사와 비슷하다라고 표현을 했죠. 비슷하다. 여러분 여기 말 속에 함정이 숨어 있는데 동사와 비슷하다라는 게 그럼 뭐가 비슷하냐라고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면 자, 동사와 비슷한 점 첫 번째는 동사처럼 어떤 우리가 이제 긍정과 부정 뭐 이런 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겠죠. 긍정과 부정. 긍정 부정 표현을 한다. 두 번째, 동사에는 시제가 있죠? 그래서 준동사에도 시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제 표현이 가능하다. 이게 두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에는 능동태와 수동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 준동사에도 태가 있습니다. 태, 능동태, 수동태가 있습니다. 태를 표현할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 여러분 기억하시려나? 자,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동사를 기준으로 앞뒤에 주어나 목적어 또는 보어가 온다는 점. 바로 이겁니다. 자,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는 뭐가? 다시 한번 주어가 오고 뒤에는 보어나 또는 목적어가 온다는 거. 됐어요? 요겁니다. 요거. 요 특징.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준동사도 준동사 앞에 주어가 오고 준동사 뒤에 보어나 목적어가 온다. 됐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살짝 말했었는데 동사와 비슷하다라는 이 말 자체에 함정이 있다고 했었어요. 자, 뭐가 함정이냐면 얘들아 비슷하다라고 말했잖아. 비슷하다는 거 뭐야? 말 그대로 비슷하다는 거지 똑같다는 게 아닙니다. 됐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두 번째, 준동사는요 동사랑 비슷한데 동사가 아닙니다.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별표 한 개로도 안 돼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준동사가 동사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우리가 수능까지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수능에서도 출제해요. 아니 수능 그 이상에서도 이걸로 출제합니다. 공무원 영어 시험이나 대학교 영어 시험 이런 데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를 배우는 한 평생 나오는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가 될 수 있는 확률 0%. 됐어요? 절대 동사가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동사가 아니라는 소리는요, 당연히 동사 자리에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동사 자리에 쓸 수 없다. 자, 동사 자리에 쓸 수 없다. 동사가 아니니까.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동사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 위에 내가 써놨잖아.
주어 뒤 또는 목적어나 보어 앞에 여기가 동사 자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 뭘 못 쓰는 거야? 준동사를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니까요. 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준동사를 배울 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똑같은 말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준동사는 뭐다? 동사랑 비슷해. 어떤 여기서 비슷하다라는 점이 여기 아래 이제 특징들이 이렇게 4개를 묶었죠. 이 특징들도 비슷하고요. 심지어 형태도 비슷해요. 생긴 것도 비슷합니다. 생긴 것도 비슷해. 하지만 동사가 아니야. 선생님이 그때 어떤 예시를 들었었냐면 여러분이 각자 이제 뭐 언니 오빠나 아니면은 뭐 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이제 그 언니 오빠나 동생과 여러분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닮았을 수도 있어. 수경이가 그때 동생이 있다 했었나? 수경이가 동생이랑 닮았을 수도 있어. 하지만 수경이와 동생이 동일 인물은 아니잖아요. 됐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닮지만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준동사의 중요 특징 제가 강조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알아볼 게 뭐냐면 준동사의 종류를 알아볼 거예요. 종류. 자, 이 준동사의 종류가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3가지가 우리가 앞으로 배울 챕터 3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부정사, 두 번째 동명사, 세 번째가 분사라는 녀석입니다. 됐어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3개의 챕터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3개를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준동사라고 부른다고.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묶어서 준동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알아볼 건데, 자, 선생님은 이 항상 문법을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용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용어. 이 용어가 뭔 말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써먹을 거 아니야. 아까 우리가 준동사라는 거를 배울 때도 준이 뭐냐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러니까 각각 부정사는 뭐고 동명사는 뭐고 분사는 뭔지 이 각각의 말 뜻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부정사부터 한번 볼 건데요. 여기서 부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부는 아니다라는 뜻이야. 아니 두자고요. 정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정해져 있다. 이 말이 결합된 거거든. 그래서 부정사라는 건 결국 무엇이냐면요. 정해져 있지 않은 말 이런 뜻이에요. 정해져 있지 않은 말. 이거를 우리가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말. 그럼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아니 쌤 정해져 있지 않은 말이라고 했는데 뭐가 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이게 뭐가 안 정해져 있냐면요. 정확히 말하면 해석이 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해석이 안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사는 준동사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뭐뭐다라고 해석이 되진 않을 거예요. 동사가 아니니까. 맞죠? 동사가 아니니까 뭐뭐다라고 해석이 되진 않을 거야. 그런데 뭐뭐다라는 해석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해석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문법책에서 배울 때 부정사 보통 어떻게 배워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딴 식으로 배우잖아. 그렇죠? 그래서 명사로 쓰일 때 뭐뭐 하는 것, 형용사로 쓰일 때 뭐뭐 하는, 뭐뭐 할, 부사로 쓰일 때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해서, 뭐뭐 하다니, 뭐뭐 한다면 되게 많죠 뜻이. 왜?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로 뜻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게 뭐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냐? 정해져 있지 않은 거야. 해석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해석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얘도 됐다가 쟤도 됐다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사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이제 영어에서는 우리가 infinite라고 불러요. infinite가 이제 무한대잖아. 그렇죠? 이 무한대라는 게 왜 부정사가 영어로 infinite냐? 해석이 무한대로 된다 이 소리예요. 얘도 됐다, 쟤도 됐다. 됐어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정사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보자면요. 이제 뭐 자세한 거는 이따가 다시 이제 필기를 할 겁니다. 일단 여기에는 기본만 한번 써볼게요. 기본만. 일단은 부정사는요,
동사는 당연히 아니겠죠. 준동사니까. 일단 동사는 아닙니다. 그럼 부정사의 품사는 뭐냐면요.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형용사, 그리고 세 번째 부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세 개의 품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부정사라는 건 굉장히 범용성이 크죠. 여기저기에서 다 쓰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사가 당연히 해석될 수 있는 방식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저런 품사로 많이 쓰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부정사는요, 크게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는 사람? 무슨 부정사? 무슨 부정사? 일단 니네가 무조건 아는 거 하나 있잖아. 투부정사. 하나 더 있어. 땡땡 부정사. 무슨 부정사 있어? 땡땡 부정사.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지? 땡땡 부정사. 자, 힌트 줄게요. 힌트. 사역동사. 이게 뭐 어쩌라는 거지? 사역동사가 뭐 어쩌라는 거지? 막 이런 눈빛으로 보고 있네요. 네, 여러분 이건 안 써도 돼요. 우리 사역동사 뭐 예를 들어 make 쓰면은 뒤에 목적어 나오고 그 뒤에 뭐 나와요?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 나오죠. 됐어요? 이 동사 원형이 뭐냐?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 여기 있잖아.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얘는 뭐냐? 부정사예요. 부정사. 동사가 아니에요. 근데 얘 to가 안 붙었잖아. 그럼 to 부정사가 아니네? 그치? 그럼 얘는 무슨 부정사라고 부를까? 동사 원형 부정사. 이름이 좀 비슷했는데 동사라는 말을 빼서 원형 부정사라고 해요. 원형 부정사. 됐어요?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자세한 건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서 동명사를 좀 보겠습니다. 동명사. 자, 동명사는요, 이름이 아주 정직한 녀석입니다. 뭐냐? 동사를 명사로 바꿨다. 이거예요. 됐어요? 원래 뭐였어? 원래 동사였잖아. 동사에서 파생시켜서 준동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꾼 거죠. 그래서 동명사라는 건 무엇이다? 동사를 명사로 바꿨다. 이 뜻입니다. 말뜻 자체가. 그러면 당연히 얘들아, 동명사는 품사가 뭘까요? 명사지, 명사. 됐어요? 자, 동명사는 이 정도만 하고요. 넘어가서 분사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설명한 적 있었는데요. 이 분이 혹시 뭔 뜻이었는지 기억나요? 분? 맞아요. 나눌 분자거든요. 나눌 분자. 그래서 이게 분사라는 건 뭐냐면요, 나뉘어진 말이라는 뜻이야. 나뉘어진 말. 됐어? 그러니까 나뉘어진 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계속 쌤이 반복하고 있는데 동사에서 파생돼서 만들어진 게 준동사라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준동사에서 나뉘어진 말이 준동사인 거야. 그래서 동사에서 나뉘어진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편의상 분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다. 분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쌤이 한번 얘기해 줬었는데 이 분사라는 녀석을 영어로 말하면 participle이라고 해요. participle. 됐어요? 분사를 영어로 participle이라고 하거든. 근데 여기 잘 보면은 part라는 말 들어가 있죠. part. 됐어요? part가 뭐야? 부분이잖아. 부분. 됐어요? 그래서 부분에 관련된 말이다. 이 분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분사는 다시 한번 뭐다? 나뉘어진 말이다. 동사에서 나뉘어져서 다른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 이게 이제 분사고요. 자, 그러면 분사의 품사는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세요.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동명사는 명사,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개의 준동사 중에서 동사 역할을 하는 애가 있나요? 동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니까요. 됐어요? 반복한 겁니다. 동사가 아니라면 어떤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명사, 형용사, 부사, 명사, 형용사 이렇게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분사라는 녀석도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건 여러분이 답을 알 것 같아요. 무슨 분사? 무슨 분사? 과거 분사.
그렇죠. 현재 분사. 사실 이거는 쌤이 비교적 최근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현재니 과거니 이 명칭은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제랑 아무 상관없어요. 시제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뭐 안 쓰셔도 되는데요.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우리 이 과거분사라는 녀석이 일반적으로 동사에다가 이디 붙인 형태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 동사에 이디 붙인 거는 과거 분사의 형태일 수도 있지만 그냥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 made라는 녀석이 과거일 수도 있지만 과거 분사일 수도 있잖아. 됐어?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름을 지을 때 이 분사는 과거형 동사와 똑같이 생긴 분사니까 과거형처럼 생긴 분사 이렇게 이름을 짓자 한 거야. 너무 길잖아. 그렇지? 과거형처럼 생긴 분사 너무 길잖아. 그냥 우리 과거분사를 하자. 그래? 그래서 과거분사를 지은 거예요. 됐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영어로 쓸 때, 자, 분사는 영어로 아까 말했다시피 participle이에요. participle. 그렇죠? 과거는 영어로 뭡니까? past죠. 그래서 past participle에서 앞글자를 따서 pp라고 부르는 거예요. pp. 됐어요? 과거 분사를요. 자, 그 다음에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요, 그냥 이름 깔맞춤 하려고 쓴 거야. 이름 깔맞춤. 야, 얘가 과거로 생긴 분사야. 야, 근데 얘는 ing라고 생겼는데 얘 이름 뭐라고 짓냐? 얘 과거니까 얘는 현재라고 짓자. 그래? 그래서 현재 분사가 된 거야. 됐어? 자, 이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자, 현재 분사는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보통 과거 분사는 pp라고 하지만 현재 분사는 뭐 이렇게 줄임말이 없죠. 왜 그러냐면요. 얘도 똑같이 분사가 영어로 participle이잖아. participle인데 현재가 영어로 뭐야? present죠. 그렇죠? 그럼 pp가 돼버리잖아. 똑같이. 그치? 그러니까 이름이 헷갈릴 거야. 둘 다 pp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거 분사만 pp라고 부르고 현재 분사는 그냥 ing형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구분을 짓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준동사에 대한 큰 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거를요 준동사 맵이라고 칭해요. 준동사 맵.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칭한 것들, 이 전체 덩어리를 준동사 맵이라고 칭합니다. 자, 이 준동사 맵을 보면서 우리 복습해 봅시다. 복습. 자, 다시 한번. 저 지금 칠판 안 보고 있죠? 저 칠판 안 보고 있죠? 자, 여러분도 칠판 보지 말고 저만 보세요. 내 얼굴만 봐. 나만 봐. 나만 봐. 보기 싫어도 봐. 나만 봐. 여기 보지 말고 저 안 보고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 하나씩 하나씩 복습해 봅시다. 그냥 나만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봐. 자, 동사라는 녀석이 너무나 쓰임새가 많아서 새로운 어떤 이제 파생시켜서 새로운 집단을 만들었다. 그 녀석 이름이 뭐라고? 준동사라고. 알겠지? 아이, 소리가 작다. 이거 얘들아 지금 내가 촬영하고 있잖아. 야, 이게 촬영하고 있을 때 니네 이거 영상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 보잖아요. 그러면은 너네가 말하는 거 하나도 안 들려. 나는 지금 이 현장에서 들리는데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아. 이 영상 보면은 나 뭐 원맨쇼 하는 것 같은 느낌 들어. 난 벽보고 하는 것 같아. 이 생각을 해봐. 우리 학원 유튜브에 보면은 이게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학생들만 저 유튜브를 보지 않아요. 우리 학원 유튜브를. 어떤 사람들이 보면요. 심지어 다른 학원 강사들도 와서 봐요. 시시. 아니 진짜로 다른 학원 강사도 오고요. 강사도 와서 막 보고요. 우리 학원 안 다니는 학생도 막 보는 경우도 종종 봤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유튜브에 노출이 되는 거니까 누구나 볼 수 있단 말이야. 누구나. 근데 야 생각을 해봐라. 뭔가 이 지금 딱 촬영을 하고 있는 게 느낌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말이 없어. 이 말이 안 들려. 저기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은 이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 얘 좀 또라이인가? 왜 지 혼자 막 떠들고 지 혼자 약간 혹시 자폐인가? 왜 자기 혼자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볼 거 아니야. 분명히 여기 하나, 둘, 세 명이 있는데 있지만 나 혼자 떠드는 것처럼 보인다고. 조금만 높이자. 조금만. 자, 우리 잘 생각해봐. 우리 전에 내신 대리할 때 옆에 우리 5강의 시대 계신 이 시우 선생님께서 그 한 번씩 지금도 들리지? 하는 거 들리잖아. 그렇지?
윤서가 한 번씩 가끔씩 놀랐어. 뭐가 쿵치고 뭐 이런 거. 한 번씩 이렇게 전기 공범하면 이런 걸 내가 진짜 세겠어요. 여러 번 봤거든. 야, 우리도 복수해야지. 복수해야지. 여기는 아니. 내가 칠판을 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목소리. 옆이니까. 소리쳐. 준동사 이러면서 이 정도 해야 돼. 그래야 여기 다 들릴 거 아니야. 아니 내가 그냥 평범하게 야 동사에서 파생된 게 뭐라고요? 준동사 이러고 있으면 이 괜히 코할 만한 소리로 하면 턱이 나 들리겠다. 응? 자식들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동사에서 파생된 것보다 준동사 이렇게 이 정도. 자,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됐죠? 자 어쨌든 다시 복습. 내 얼굴만 봐. 보기 싫어도 봐. 빨리 봐. 가만 봐. 칠판 보지 마. 자 준동사라 했어요. 자 준동사라는 게 동사랑 어떻다고요? 비슷한데 뭐가 아니라고? 똑같지는 똑같지는 않다고. 뭐랑? 동사랑. 알겠죠? 지금 우리 1대1 수업하나? 여기 뒤쪽에 소리 야 이쪽으로 간다. 여기 내 얼굴 겁나 크게 나올 거야. 자 그러면 동사랑 비슷하대. 그럼 뭐가 비슷하대? 첫 번째 뭐랑 비슷하대? 뭐라고? 그러니까 형태와 특징이 비슷한데요. 자 아이 돌아가면서 얘기해. 이제 한 명씩. 아이 1대1로 하지 마. 자 똑바로 앉아 다시가 이거야. 자 죽으면 편해져. 자 특징이 4개가 있었어요. 동사랑 비슷한 특징. 자 첫 번째 뭐였지? 윤서 뭐였지? 아무거나 하나만 말해요. 빨리 말해. 내 얼굴만 봐. 자 동사랑 비슷해요. 생긴 거랑 그러니까 형태랑 특징이 비슷하다 했어. 그럼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데? 4개. 아까 썼잖아. 자 보면 안 돼. 나만 봐. 내 얼굴 봐. 여 어디 보고 있어? 나를 내 얼굴로 보라고. 자 뭐가 비슷하지? 준동사랑 동사가 뭐가 비슷하지? 첫 번째 안 들려 이 자식아. 뭐라고? 긍정 부정을 표현할 수 있다. 아니 똑바로 얘기하지. 긍정 부정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떡하냐. 긍정 부정을 표현할 수 있다. 오케이. 다음 타자 송이. 또그 사이 앞에 본 거 아니지? 사기치는 거 아니지? 태를 표현할 수 있다. 자 또 뭐 있지? 앞에 주어가 있고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올 수 있고. 오케이. 자 그럼 남은 거 하나 뭐였지? 그렇지.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 오케이. 좋아요. 됐어요? 이렇게 4가지입니다. 자, 한 번만 말해서는 안 되겠죠? 풀 버전으로 말해보자, 윤서야. 4개. 빨리 말해봐. 4개. 자, 준동사가 비슷하다는 특징, 동사가 비슷하다는 거 4개. 뭐였지? 안 들려. 긍정, 부정 표현한다. 또, 빨리. 나 급해. 빨리. 태를 표현한다. 또. 빨리. 어떤. 난 안 추워. 춥대. 추면 옷 입어. 빨리. 어떤. 야, 우리 이거 하다가 끝나겠어, 얘들아. 시제 표현. 자, 마지막 하나. 주어. 나 들어 눕는다. 나 대답할 때 들어 눕는다. 마지막 하나 뭐야? 했어. 주어 앞에 뭐라고 목적어 뒤에 그렇지. 동사를 기준으로 앞뒤에 주어와 목적어가 온다. 됐어? 이거라고 이거. 지금 내가 이 똑같은 지금 이걸 한 대여섯 번 말했거든. 대여섯 번.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 아까 전에 쌤이 뭐라고 했냐면 얘가 중요하다고 했거든. 근데 얘만 빼놓고 대답했어. 얘가 중요하다고 내가 파란색으로 별표까지 쳤는데 얘만 빼놓고 얘기했어. 얘가 제일 중요해. 내가 과감하게 말할게요. 다 중요하거든. 다 중요한데 이 3개는 까먹어도 돼요. 솔직히. 물론 까먹으면 안 되는데 그만큼 얘가 중요하단 말이야. 얘는 까먹으면 안 돼. 절대로. 왜냐면 얘를 모르잖아요. 얘를 모르면 문법도 못하고 영작도 못해요.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다시 한번. 준동사가 이제 동사와 비슷한 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주어가 오고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온다. 이걸 무조건 기억해야 돼.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하지만 동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 쓸 수
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준동사 종류 세 가지 이걸 다 말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제가 안 보고 그냥 빠르게 랩하듯이 말하겠습니다. 아, 갑자기 살이 들었어요. 자, 준동사의 종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정사가 있죠. 부정사라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은 말, 즉 해석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통사로는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투부정사와 원형부정사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저 지금 안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잖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눈 가리고도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동명사. 동명사라는 건 동사를 명사로 바꿨다라는 뜻으로 형태는 보통 ing로 쓰는데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품사는 당연히 명사 역할을 하겠고요. 세 번째는 분사란 녀석 있죠. 나뉘어진 말이라는 뜻으로서 분사란 녀석은 현재분사, 과거분사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품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한 겁니다. 기본적인 거.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준동사 전체의 한 5% 했어요. 네. 이제 5% 진도 나오는 거야. 5%.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간단하게 한 요 내용 있잖아. 이게 겁나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이게 핵심이야. 특히 이거. 여러분 이제 내가 우리 지금 앞에서 필기한 거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것만 체크해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랑요. 그리고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 필기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품사와 이겁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 반 이상은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준동사 공부할 때. 그래서 너네 맨날 그 정규 문법 시간에 문법 어떻게 배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자, 투부정사는 to 뒤에 동사원형을 붙이고 뭐 명사로 뭐 명사적 용법으로 쓰여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거 뭐 이렇게 해석되고 뭐 가주어 진주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투부정사만 받는 동사 뭐 want to hope decide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막 배워. 그러니까 다 배운 내용들이야 여러분이. 근데 배우면 뭐하냐고. 맨날 까먹잖아. 시험 보면 맨날 틀리잖아.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좀 원리적인 거를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준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앞에는 주어가 오고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가 온다. 됐어요? 이거. 그리고 각각의 품사,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한다. 동명사는 명사 역할한다. 분사는 형용사 역할한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면은 그래도 여러분이 반은 먹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자, 제가 앞으로 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를 설명할 때는요, 지금 이 준동사 맵에서 설명한 걸 전부 다 기반으로 설명할 겁니다. 다 이걸 기반으로 설명할 거예요. 다 이걸 기반으로. 알겠죠? 특히 저는 이거랑 내가 여기 체크를 하는 미쳐봐. 여기 체크를 하는 동사가 아니야. 요거 있죠? 요거를 다 중심으로 얘네들을 다 설명을 할 겁니다. 요 두 개를 중심으로. 알겠죠? 항상 이 두 개를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까지가 프롤로그였어요. 프롤로그. 자, 이제 부정사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부정사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왼쪽에 이 내용을 전부 다 지울게요. 다 지워도 되죠, 이거? 다 지울게요. 야, 오늘 영상 올라가면 사람들이 와, 저 강사는 좀 미쳤는데, 좀 또라이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오히려 고등부 애들이 내가 이렇게 수업하는 거를 만약에 본다면은 우리 쌤 왜 저래 아마 이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한 적이 없어요. 고등부 할 때는.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그냥 저는 되게 딱딱하고 냉정하게 수업합니다. 네. 원래 그래요. 내년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챕터 1에 부정사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사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책의 3페이지를 보시면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해갖고 막 이제 나와 있어요. 뒷페이지에도 막 이것저것 나와 있고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 부정사에서 기본이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3,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3, 4페이지. 사실 여기에 부정사의 모든 게 다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한 녀석들이 많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부정사를 한번 시작하면은 이게 분량이 워낙 많아요. 아까 우리가 10페이지까지 여러분이 학습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제가 부정사 한번 쫙 논스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일단은 부정사에서 큰 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이제 투부정사를 일단 기준으로 먼저 알아볼 생각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거랑은 이제 조금 다르게 할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거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기본. 자, 아까 썼던 거를 조금 이제 반복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이 부정사의 품사부터 한번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부정사의 품사 세 가지 뭐였죠? 명사, 형용사, 부사. 그렇죠.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인다. 이렇게 세 가지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는요, 형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형태. 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한번 보자면요. 여기 아래다 쓸게요. 여기다 쓰자. 투의 동사 원형입니다. 이게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 그러면은 부정형은 어떻게 쓸까요? 부정. 아까 우리 그 윤서가 대답했었잖아. 이 부정사도 준동사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긍정과 부정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그 부정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렇습니다. not을 앞에다가 붙여주면 돼요. not to 동사원이에요. 됐어요? 이게 바로 부정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아까 이 부정사도 능동과 수동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죠. 지금 이 기본형이 이제 능동형이에요. 능동형. 자, 그러면 수동형으로 쓰려면 수동태는 원래 어떻게 쓰죠? 우리가? 그건 완료형. 현재 완료. 네. 수동태는 비동사의 pp로 쓰죠. 비동사의 pp. 그래서 to, be, pp 이렇게 씁니다. 이게 바로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좀 제가 약간 여러분한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써놓겠습니다. 자, to에다가 have pp를 쓰는 것도 있어요. to에 have pp. 자, 이거는 우리가 완료형이라고 부릅니다. 완료형.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정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사실 엄밀히 더 말하자면요. 두 개를 섞은 버전도 있거든요. 두 개를 섞은 버전. 이 두 개를 섞은 버전까지 쓸게요. 그래서 to에다가 have, been, pp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have pp와 be pp를 섞은 완료 수동형이 있습니다. 완료 수동. 됐죠? 자, 그래서 이 부정사는 이렇게 총 5가지가 기본적인 형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건 당연히 이 기본형이겠죠. 기본형. 제일 많이 쓰이는 거. 보통 완료 수동형까지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중등부 기준으로는 이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한 고등학교 1학년쯤에 보통 요 정도, 여기까지 나옵니다.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 여기까지 보통 시험에 등장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부정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품사와 형태를 알아봤는데 이 품사가 워낙 많잖아요. 쓰이는 게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각 품사별로 세세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제가 제목을 이렇게 쓸게요. 원래 이제 여기 책에는요 명사적 용법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용법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용법 하면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 근데 사실 별거 없거든. 별거 없는데 용법이란 말이 좀 괜히 어렵게 느껴져서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때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명사로 쓰이는 경우라고 씁니다. 명사로 쓰이는 경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지금 명사로 쓰일 때를 알아보고 있으니까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우리말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자, 해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석. 자, 아까 전에 여러분이 예습을 하셨다면 해석을 하면 알 텐데요. 자, 우리 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때 우리말로 해석을 어떻게 하죠? 네. 아까 말했잖아. 여기 발라야 된다니까. 자, 뭐라고요? 해석 어떻게 하죠? 뭐뭐 하는 것이야. 뭐뭐 하는 것. 됐어요?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 됐어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뭐 하기 또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문장에서는 어떻게 쓰이느냐. 그러니까 문장의 어느 자리에 들어가냐. 자리가 중요하죠. 우리 영어는 항상. 그래서 이제
어느 자리에 들어가느냐. 어느 자리에. 이거는 각각 명사는 원래 문장의 어느 자리에 들어가죠? 주어 목적어 보어. 그렇죠. 주어, 목적어, 보어. 일명 주목보, 주목보. 됐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다가 쓰면 된다. 이런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각각 주어로 쓰일 때, 목적어로 쓰일 때, 보어로 쓰일 때가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하나 쓸게요. 그래서 주어로 쓰일 때. 자, 주어로 쓰일 때는요, 당연히 해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어니까 은는이가 붙여서 해석이 되겠죠. 은는이가.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 또는 뭐뭐 하기는, 뭐뭐 하기가. 됐어요? 은는이가 붙여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 우리가 예문, 그 책에 나와 있는 이제 예문을 보면서 좀 볼 건데요. 자, 책에 있는 예문을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to make friends is 뭐라 나왔냐? difficult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예문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문장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요. 여기에 is라는 동사가 나와 있고요. 뒤에 difficult라는 보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투부정사가 뭐로 쓰이고 있느냐? 주어로 쓰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까지가 투의 동사 원형이죠. 그렇죠? 요 기본형이 나왔습니다. 기본형. 그럼 이제 여기가 주어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뭐예요? 얘도 주어. 얘는 뭘까요? 이 friend. 이 friend의 정체는 뭘까? S. 자, 잘 봐봐.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준동사를 그렸을 때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특징이 뭐였죠? 뒤에 목적어.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는 주어가 오고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가 온다. 이거였죠. 그럼 똑같습니다. 투 동사 원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투 동사 원형 앞에도 주어가 올 수 있고요. 투 동사 원형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올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friend 있잖아요. 이 friend. 이 friend는요. 이 to make의 목적어인 거예요. 됐어요? 자, 우리 원래 목적어는 을을 붙여 해석하죠. 그렇죠?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친구들을. 그래서 친구를 만들다. 친구를 만든다는 건 친구를 사귄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잘라서 해석해 보자면요. to make 사귀는 것이야. 뭐뭐 하는 것이죠. 해석이. 근데 주어로 쓰일 때는 은는이가 붙여 해석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귀는 것은 이렇게 은이 붙은 거야. 됐어? 자, 투부정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올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을을 붙입니다. 친구들. 됐죠?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이다 어려움이니까 합치면은 어렵다가 되겠죠. 어렵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건 어렵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쉽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문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투부정사 뒤에 이제 뭐 목적어나 보어가 오면은 이걸 일일이 매번 이렇게 별도로 체크하기가 사실 좀 번거롭죠. 그래서 편의상 얘를 묶어서 주어 이렇게 표시하곤 했던 거예요. 편의상. 근데 엄밀히 말하면 뒤에 나와 있는 friend는 to make의 목적어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friend니까 복수형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동사를 보면 is라고 나왔네. 자, 왜 그러냐면 friend가 주어가 아니라 to make가 주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to make. 자, to make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사귀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사귀는 것들 아니잖아. 것들 아니고 사귀는 것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수 취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더 나왔는데 바로 뭐다? 이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이는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단수 취급된다라는 겁니다. 단수 취급. 됐어요? 단수로 본다라는 겁니다. 복수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is라는 형태로 썼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이어서 이거를 조금 바꿔볼 건데 여러분 이걸 기억해두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정말 영어 어느 곳에서나 쓰이는 건데요. 바로 뭐냐면요. 영어는요.
앞부분이 긴 걸 되게 싫어합니다. 앞이 긴 걸 되게 싫어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주어, 동사, 목적어에 부사 이런 구조가 있다고 한번 쳐보자. 근데 주어가 겁나 길게 나왔어. 여기 다 한 단어씩 나왔어. 그럼 너무 대두잖아. 그렇지? 꼴 보기 싫어. 이런 거 싫어한다고 영어는요. 또는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에 부사 1번, 부사 2번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근데 1번이 겁나 길게 나왔어. 그러면은 근데 얘는 한 단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꼴 보기 싫어한다고. 그래서 영어는요 항상 문장으로서 우리가 말을 정리할 때 긴 거를 뒤쪽으로 배치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영어는요 항상. 그래서 실제로 부사도 우리가 정리할 때요 짧은 거에서 점점점 길게끔 세팅합니다. 이렇게 세팅해요. 원래 영작할 때 이게 기본이에요. 영작의 기본. 긴 거는 점차적으로 뒤로 보낸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주어가 하나, 둘, 셋 무려 세 단어예요. 주어 덩어리죠. 주어 덩어리. 이거를요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명사구라고도 부르고요. 명사구. 투부정사가 명사의 역할하는 명사구 이렇게 부르고 또는 이 덩어리가 지금 엄밀히 말하면 to make가 주어지만 이 friends라는 녀석도 이 주어 make에 걸리는 녀석이잖아요. to make에 걸리는 녀석. 이 둘이 연관성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을 묶어서 우리가 주부라고도 불러요. 주부. 여러분 가정에 계신 그 주부가 아니고요. 주어 부분이다. 이걸 줄여서 주부 이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명칭은 필요 없고요. 그냥 편의상 묶어서 주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To make friends 세 단어야 주어가. 근데 동사랑 보어는 한 단어씩밖에 안 돼. 대두야. 보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대두를 뒤로 보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Is difficult. 그 다음에 얘를 뒤로 보내서 똑같이 쓰면 돼요. To make friends. 자, 이렇게 썼어. 이렇게 썼는데 쓰고 나니까 되게 모양이 기괴해집니다. 왜? 지금 보면 여기가 동사고 여기가 보어고 지금 이만큼이 주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 모양이 좀 희한하잖아. 이 동사 앞에 주어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기가 좀 안 좋으니까 여기에 땜빵용 주어 하나 쓰자. 땜빵용 주어. 그래서 이 땜빵용으로 어떤 주어를 쓰느냐? 바로 it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딱 하고 써줍니다. 이 it은요 말 그대로 주어긴 주어야. 왜? 동사 앞에 있으니까. 동사 앞에 있으니 주어긴 한데 이 it이 하는 역할은 뭐야? 뒤에 나와 있는 이 to make friends를 땜빵해주는 역할이죠. 근데 우리가 얘들아 이 용어를 만드는데 땜빵용 주어 이러면 좀 없어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름을 좀 그럴듯하게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가짜, 진짜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가짜 주어, 일명 가주어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진짜 주어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을 진주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의 it은요 해석이 없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it is difficult 하면은 그냥 어렵다. To make friends 친구를 사귀는 것은 해석은 똑같습니다. 근데 아래처럼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위에 거가 꼴 보기 싫으니까. 왜? 대주잖아. 그래서 대주는 꼴 보기 싫으니까 가주어 진주어를 활용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이 책에 간략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서 동그라미 4번으로 갈게요. 여기 질고요. 자, 동그라미 4번 보어로 쓰일 때입니다. 자, 보어로 쓰일 때는 우리말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뭐뭐 하는 것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돼요. 아까 주어는 은능이가를 붙여서 해석했죠. 은능이가 붙여서. 보어는 뭔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대로 해석. 됐어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 그냥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보어라는 녀석을 우리가 볼 때는요. 자, 거기 책에 나와 있는 예문을 그냥 한번 바로 가볼게요. 뭐라고 하냐? The bad thing is to tell. tell 뭐냐? tell the truth. 여기 살짝 지울게요. 오른쪽 공간이 있어서. 자, 이렇게 나왔어요. 예문이. 자, 그러면 보시면요. 공문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bad thing 주어 나왔고요. is
동사 나왔고 to tell the truth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 형식의 보어가 이제 쓰였는데요. 아까 전에 말했던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투부정사 뒤에 the truth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죠. 됐어요? 그래서 이 the truth가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진실을 붙여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목적어니까. 됐어요? to tell의 목적어니까 을이 붙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좀 해보자면요. The bad thing is, the bad thing.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되겠죠. 가장 좋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주어니까 은은이가 붙여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그래서 is는 이다. 여기 보어라고 했죠. 보어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그냥 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라 했습니다. 뭐 딴 거 붙일 필요 없다 했어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됐어? 아무것도 안 붙였죠? 뭐 하는 거 뒤에다가 그래서 붙여서 해석하면 가장 좋은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어는 제가 특별히 뭔가를 설명드릴 만한 게 없는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팁. 부정사가 보어로 쓰일 때, 부정사가 보어로 쓰일 때 주로 앞에 비동사가 나옵니다. 비동사가 나옵니다. 됐어요? 일반적으로 비동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다라는 뜻이 가장 많이 나와요. 물론 비동사만 나오는 건 아니야. 여러 동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주로 비동사가 많이 나와요. 주로.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보어를 쓸 때는요. 뭐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 5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다 지울게요. 또 보자. 동그라미 5번. 목적으로 쓰이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요. 일단 해석은 을을 붙여서 하면 됩니다. 목적어니까. 여기가 조금 중요해요. 자, 일단 책에 나와 있는 이제 예문을 좀 볼 건데요. 자, 책에 있는 예문을 한번 바로 그냥 써보겠습니다. I hope to 뭐라고 하느냐? meet soon.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본 분석 먼저 바로 해보고 해석을 해볼게요. I hope to meet you soon이라고 나왔는데, 자, 엄밀히 말하면 to meet you까지가 목적어고요. 이 soon이 부사예요, 부사. 이렇게 생겨본 거거든, 부분 분석이.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배운 거 또 나왔다 얘들아? 또 나왔어? 어떻게? 여기 you는 뭡니까? to meet의 또 목적어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해석이 you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너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목적어니까. 알겠어요? 자, 그러면 끊어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주어 동사를 끊어서 해석하면은 I hope 나는 바란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나는 바란다. 투부정사 하는 것을 이렇게 되겠죠. 자, to meet만 해석하면은 만나는 것이야. 만나는 것. 근데 목적어니까 을을 붙여야겠죠. 그래서 만나는 것을이야. 누구를? 너를. 그래서 너를 만나기를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뭐 하기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잘 봐봐요. you가 목적어니까 를로 붙였고요. to meet 자체가 목적어니까 또 를 붙였죠. 됐어요? 너를 만나기를. 됐죠? 자, soon은 그냥 부사니까 해석하면 되겠죠? 그냥 뭐 조만간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고요. 자, 그럼 합쳐서 해석하면 나는 조만간 너를 만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냥 을룰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을룰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 목적으로 쓰일 때 중요한 점이 아까 전에 제가 살짝 말했는데 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동사가 원래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후에 동명사를 우리가 배울 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 정도만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히 보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명사로 쓰일 때를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 자, 3번은요 형용사로 쓰일 때입니다. 형용사로 쓰일 때. 자,
자, 이 형용사로 쓰일 때를 볼 건데 이게 지금 책에 일단 그 제가 말한 설명할 게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있으면 설명하고 없으면 설명 안 할게요. 없네요. 네. 그러면은 그냥 기본적인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이 형용사로 쓰일 때가 은근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이 녀석도 일단은 하나씩 기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해석부터 볼게요. 해석부터. 자, 형용사로 쓰일 때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요. 니은자 받침이나 리을자 받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니은자 받침, 리을자 받침. 그래서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되거나 또는 뭐뭐 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됐죠?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명사로 쓰일 때는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이제 문장에서의 위치, 그러니까 쓰임새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은요. 두 가지거든요. 역할이라고 쓸게요. 역할은 두 가지인데 여러분께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형용사라는 녀석은 원래 하는 역할이 두 개거든요. 뭐랑 뭐예요? 아니, 형용사가 하는 역할 두 개. 문장에서 하는 역할 두 개. 명사를 꾸며준다. 명사 수식이 있어요. 명사 수식. 자, 또 하나. 형용사 하는 역할 하나 더 있죠. 힌트. She is pretty. pretty가 뭐예요? pretty가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잖아. pretty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She is pretty에서? 보어. 됐어요? 됐죠?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자, 형용사 하면은 딱 여러분이 두 개가 생각나야 돼요. 꾸며주거나 보어. 됐어? 형용사라는 말을 듣자마자 아, 형이 용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형용사라는 말을 들으면 꾸며주거나 보어다. 됐어? 이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 보어 역할하는 경우 있죠. 보어 역할하는 거. 이거는요. 지금 우리 교재 기준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없어요. 이 내용이 보통 그 비투용법이라고 해서 고1 초반이나 중3 2학기 때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할게요. 여기만 설명하겠습니다. 명사 수식.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 이어서 동그라미 3번으로 쓸 거예요. 이거 살짝 지울게. 자, 가장 중요한 거 자리, 위치가 중요하죠. 위치. 자, 위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원래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 앞에다가 pretty를 붙이죠. 우리가 예쁜 여자애라고 하면 pretty girl이라고 부르지 girl pretty 이렇게 안 부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투부정사는 투의 동사원형이잖아. 아무리 단어가 짧아도 투의 동사원형이잖아. 두 단어란 말이야. 두 단어. 그러다 보니까 앞에다가 쓰기에는 길잖아요. 아까 말했잖아. 앞에 쓰는 거 싫어한다고 긴 게.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볼까요? 만약에 toy라고 했어요. toy. 자, 근데 내가 여기서 to play with 이렇게 썼어. 그럼 이렇게 꾸며주는 버전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쓰지 마세요. 자, 또는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to play with toy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만약에 투부정사가 앞에서 뒤로 이렇게 꾸며준다면요. 지금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건지 아니면 이 toy가 전치사의 목적어인 건지 이걸 어떻게 알아?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정한 겁니다. 자, 이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에는요 항상 뒤에다가 쓰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는 어떻게 된다? 명사가 나오고요. 그 뒤에 to의 동사원형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to의 동사원형이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뭐뭐 하는 명사, 뭐뭐 할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요 방금 전에 제가 한번 이제 썼던 이제 예시 책에 나와 있는 이제 예시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영작을 해볼게요. 한글을 먼저 써볼게. 자, 그녀는 이렇게 쓸게. 함께 이야기할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자,
자, 한글로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걸 이제 한번 영작을 해볼게요. 영작을. 자, 영작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일단 그녀는 여기 주어 나왔죠. 그럼 주어니까 she 써줬습니다. 자, 우리 영어에서는 주어 다음에 동사 써야 되잖아. 자, 동사는 다자로 끝나는 말이니까 필요로 한다. 요 말이겠죠. 그래서 need를 써주는데 3인칭 단수니까 s 붙여줘야겠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썼으니 이제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를 여기 를 붙어있죠? 자, 그래서 누군가 someone 이렇게 썼습니다. 됐죠? 자,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게 뭡니까? 함께 이야기하리예요. 할. 여러분 이거 보여요? 할. 보이죠? 자, 그럼 영어로 어떻게 쓴다? 투부정사로 쓴다. 됐죠? 자, 이야기할 거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to talk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썼거든? 나머지고요. 요거 좀 함께. 그러니까 with 하고 딱 끝내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영작을 이제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잘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녀는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를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이런 누군가라고. 됐어요? 이런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이 누구야? 함께 이야기하다 하는 것 아닙니다. 함께 이야기할 사람. 사람인데 어떤 사람? 함께 이야기할 사람.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여서 명사를 꾸며줄 때 항상 어떻게 써라? 뒤에서 앞으로 꾸며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책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추가로 설명드릴 게 있어요. 추가로. 내가 위치에서요 좀 특이한 게 있거든요. 특이사항. 이 특이사항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요 제가 일단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부담 안 가셔도 됩니다. 제가 한글로 글을 써볼 테니까 그거를 영어로 한번 여러분이 영작을 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라 그럴까? 자, 이렇게 썼거든요. 한번 써보세요. 영어로. 한 명이라도 맞추면 숙제를 쬐끔 줄게요. 틀리면 번호 다 틀리면 원래 예정했던 대로 숙제를 내는 거야. 욕 좀 그만해. 진짜. 야, 안경을 자꾸 썼다고 하면 눈 나빠져요. 당시. 솔직히 여기서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어려운 단어는 없어요. 어려운 단어 없어요. 그래서 힌트 단어는 없습니다.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자, 혹시 쓰셨으면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아직 안 썼어. 쓰시고 난 다음에 보여주세요. 윤서 썼어? 오케이. 잘 봤습니다. 네. 네, 잘 봤습니다. 네. 잘 보긴 봤지. 나도 눈이 있으니까. 자, 정답자가 있을까요?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주어니까 I 필요로 한다. 아까도 나왔던 거죠? need. 자, 여기까지 전원만 알았어요. 오, 대박. 자, 이제부터 중요하죠. 이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지금 남은 단어가 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셋 중에 이제 뭘 써야 되느냐? 뭘 먼저 써야 되느냐? 자, 뭘 먼저 써야 되냐면요. 무언가를 먼저 써야 됩니다. something. 오씨. 어시 나왔으니까 틀렸죠? 본인이 틀린 걸 이렇게 티를 내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먼저 나왔고요. 자, 마실이라는 걸 영어로 어떻게 쓸까? 마실, 리을자 받침 끝나죠? 리을자 받침 됐어요? 투부정사를 쓰는 겁니다. 얘는 투동사 원형이고 차가운은 그냥 형용사, cold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cold랑 to drink예요. 이건 차가운이고 이건 마실입니다. 됐어?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추가 설명드리자면 우리 이렇게 띵으로 끝나는 애들이 있죠.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런 애들이 있죠. 이렇게 띵으로 끝나는 애들은요. 형용사가 원래 뒤에서 앞으로 꾸며줍니다. 아. 원래. 됐어요? 그러니까 cold도 뒤에 붙어야 되고 to drink도 뒤에 붙어야 되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아니, 둘 다 뒤에다 쓰는데 그럼 이 둘 중에서 얘를 먼저 쓰냐 얘를 먼저 쓰냐? 이게 문제겠죠? 자, 뭘 먼저 쓰냐면 cold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to drink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됐어요? 윤서가 맞췄어요. 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공식처럼 정리를 하면요. 이 띵으로 끝나는 명사가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온다? 형용사가 나오고 뒤에 to 동사원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 그다음에 이 각각이 이 형용사도 앞에 나와 있는 띵을 꾸며주고요. 요 to 부정사도 앞에 나와 있는 띵을 꾸며주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 순서를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뭐 띵 형용사 to 부정사. 됐어요? 뭐뭐 띵 형용사 to 부정사. 형용사가 먼저 나와요. 형용사를 요 뒤에다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이유가 간단해요. 여러분, to 부정사 뒤에다가 형용사를 붙여버리면 얘의 보어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 앞에다가 써주는 겁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그렇죠? 이게 책에 안 나와 있어서 추가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형용사로 쓰일 때 원래 설명이 더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생략하고요. 자, 그 다음 파트 부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 지우고 이제 4번 쓸게요. 4번. 자, 부사로 쓰일 때. 자, 부사로 쓰일 때는요, 여기가 가장 많거든요, 해석이. 가장 많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류를 쫙 한번 써볼 건데, 사실상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여러분 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자면, 3페이지에 부사적 용법 해갖고 뭐 쭉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목적,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결과, 조건, 형용사 수식,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투부정사가 나올 때마다 일일이 이걸 해석을 다 대입해봐야 되냐? 이런 엄청난 노가다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구분법을 함께 알려줄게요. 이 구분법이 안 나와 있거든요, 책에. 근데 그 구분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투부정사가 목적의 의미로 쓰입니다. 목적.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사실상 이 목적으로 쓰일 때가 가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여기 좀 줄게요. 가장 일반적인 해석. 그러니까 부사로 쓰일 때 가장 많이 해석되는 게 뭐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문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예문은 지금 그 책에 I left early to catch the train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기차를 잡기 위해서 일찍 떠났다. 됐어요?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책에 없는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뭐 하기 위해라고 쓰일 때는요, 약간 다른 식으로도 말을 바꿔서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투부정사 앞에다가 두 단어를 추가하는데요, in order라는 단어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in order. 그래서 in order to 동사 원형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자, 또 다른 단어인데 so as to 동사 원형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in order to 동사 원형, so as to 동사 원형 둘 다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합니다. 둘 다 똑같은 해석이에요.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to 동사 원형이 해석이 워낙 많잖아. 무한대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내가 해석이 정해진 게 없다고 했잖아,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뭐뭐 하기 위해라는 뜻을 좀 뚜렷하게 하려고 이런 애들이 나온 거예요. 알겠죠? 이 해석이 워낙 많이 쓰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은 감정의 원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감정의 원인은요, 뭐뭐 해서 원인이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로도 해석이 됩니다. 자, 요 녀석은 이제 어떤 구조로 오냐면요, 앞에 이 투부정사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그리고 그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투부정사가 여러분 우리 기본으로 좀 돌아가 봅시다. 기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일 때거든요. 부사. 여러분 부사라는 녀석은요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문장을 꾸며주죠. 그렇죠? 가장 기본이잖아요. 기본 품사에서. 자, 그러면 이 투부정사는 다시 한번 뭐야? 부사예요. 부사. 이 녀석의 정체는. 그럼 이 부사가 뭘 꾸며주는 거야? 앞에 나온 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부사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앞에 주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너무나 유명한 예시, 우리 아는 레미도 아는 예시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그게 뭐냐? Nice to meet you 이겁니다. Nice to meet you. 그래서 여기에서 to meet 보여요? 요거? to meet? 이게 뭔지 알아? 이게 감정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예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nice to meet you 어떻게 해석해요? 만나서 반가워라고 하잖아요.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뭐 해서. 보입니까? 이 nice to meet you가 바로 그 유명한 그 유명한 nice to meet you가 바로 이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다. 이 nice가 뭐야? 감정을 나타내는 거야. nice가 뭔데? 기분 좋은 감정을 나타내는 거잖아. 기분이 좋아. 왜? 너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란히 나오면 뭐뭐 해서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한다. 자, 2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갈게요. 어우, 지기로 가야지. 동그라미 3번. 이 책에 있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판단의 근거라고 나옵니다. 자, 판단의 근거는 뭐뭐 하다니 뭐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뭐뭐 하다니, 뭐뭐로 보아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자, 요 녀석은 주로,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주로 조동사 must가 나옵니다. must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뒤쪽에 to의 동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서의 must는요, 여러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됐어요? 자, 그래서 뭐 예시를 하나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He must be smart to solve the problem.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됐어?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여기 투부정사 나와 있죠. to solve라고. 그렇죠? 근데 앞을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must라는 녀석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지 한번 볼까요? 그가 그 문제를 풀다니 똑똑함에 틀림없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됐어? 또는 그가 그 문제를 푼 것으로 보아.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아. 똑똑함에 틀림없어. 됐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주로 must랑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항상까지는 아니야. 항상 must랑 어울리는 건 아닌데 주로 이 must라는 녀석과 잘 어울립니다. 말이 잘 어울리죠. 야, 걔 그 문제 풀었어? 야, 걔 진짜 천재다, 천재. 이런 거야, 이런 거.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거. 됐어? 자, 가볍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번 결과입니다. 여기 다시 읽게요. 동그라미 4번 결과. 자, 결과는 우리말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요. 뭐뭐 해서 뭐뭐 하다. 그냥 그래서 뭐뭐 하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하다. 자, 이 결과로 쓰일 때는 주로 이제 잘 어울리는 어떤 단어가 있거든요. 잘 어울리는 단어.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좀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live나 또는 wake up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딱 두 개만 쓸게요. 많이 안 쓰고요. live나 wake up이 나오고요. 그 뒤에 to의 동사원형이 나오는 이런 버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버전은 뭐가 있냐면요. 투부정사 앞에 only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only to 동사원형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아주 쉽게 그냥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에 to 있죠? 이 to를요 그냥 그래서로 해석하면 그냥 딱 떨어져요. 얘를 그래서 해석하면 딱 떨어집니다. 만약에 앞에 only가 나왔으면요 only to를 합쳐서 그러나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딱 떨어집니다. 해석. 됐어요? 자, 이 두 개의 예시를 다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he worked hard to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하면요 그가 잠에서 깼다라는 거죠. 잠에서 깼어. 그래서 셀러브리티가 됐대요. 됐어요? 유명인사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잠에서 일어나자 자기가 유명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부드럽게 해석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일약 스타가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그가 일어났어. 그래서 셀러브리티가 됐다. 됐어? 그러니까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됐죠? 자, 요 버전도 하나 보여드리자면요. She studied hard. 근데 only to fail.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녀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only to 합쳐서 어떻게 해석해라? 그러나 실패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알려드린 대로 해석하면 딱 떨어져요. 아시겠죠? 이런 동사들 나오고 뒤에 to 나오면은 그래서 only 나오면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면 딱 떨어져요. 자, 두 개 남았어요. 두 개. 두 개 하고 끝낼 겁니다. 자, 갈게요.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으니. 자, 그 다음에 5번 쓸게요. 5번은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조건의 해석을 보시면요. 뭐뭐 한다면으로 나왔습니다. 뭐뭐 한다면. 자, 이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뭐뭐 한다면이란 해석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if죠. 맞아요. if랑 어울립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if가 나와요. 그리고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됐어? 이런 구조입니다. 이러면은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됐어요? 근데 보통 if절 안에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if가 없는 경우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버전이냐면요. 주로 조동사에 조동사랑 좀 같이 잘 어울리는 경우가 있는데 조동사의 현재형 같은 경우는 will이랑 좀 잘 어울리고요. 조동사 will. 아니면은 조동사의 과거형들과 좀 잘 어울려요. 조동사의 과거형. 조동사의 과거형은 뭐냐면요. would, could, should, might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랑 좀 잘 어울려요. would, 그다음에 could, 그다음에 should, might 이렇게 됩니다. 이런 애들과 좀 잘 어울려요. 이러면은 뭐뭐 한다면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사실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요 버전보다는요, 사실은 요 버전에 좀 더 많이 어울려요. 요 버전. 됐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가정법을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몰라도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애들이 나올 때 이렇게 해석이 되냐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안 써도 돼요. 지금 쓰는 거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만약에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이렇게 쓴다고 쳐볼게요. 이게 가정법이거든. 내가 만약에 새라면 나는 날 수 있을 텐데. 됐어? 이게 이제 가정법이야. 가정법. 자, 그러면은 이 가정법 문장에서 요 부분이 해석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석되잖아. 뭐뭐 한다면. 그쵸? 그러면은 이 if 대신에 이제 투부정사를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if 대신에. 됐어?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I could fly를 먼저 쓰고요. 이 뒤에 투부정사를 쓰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이 if 대신에 투부정사를 쓰는 거거든. 자, 근데 to 뒤에는 동사원형을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동사원형. 얘 동사 아니죠? 얘도 동사 아니죠? 얘가 동사죠. 그래서 여기다가 동사원형 be, a, were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I could fly. 나는 날 수 있어. To be a bird. 새라면. 됐어? 새라면, 한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즉 if 대신에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if 대신에 씁니다. 정리는요. 정리하자면 if의 대용이에요. if의 대용. 그렇죠? 자, 마지막 6번 보고 우리 수업 마칠 겁니다.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에 거기 제목에는요 형용사 수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좀 정확하게는요 형용사나 부사 수식입니다. 정확하게는요. 자, 요 녀석도 위치를 좀 알려드릴 건데요. 해석을 먼저 써드리자면요. 해석은요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뭐 하기에. 자, 요 녀석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주 형태가 간단합니다. 투부정사 앞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요. 그리고 뒤에 to 동사원이 나옵니다. 끝이에요. 아주 심플하죠. 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동그라미 2번에 살피겠던 걸 잘 보시면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라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형용사죠. 됐어?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구별하면 돼.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어. 뭐 기쁘다, 슬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게 나왔으면은 감정의 원인을 해석하면 돼요. 뭐뭐 해서. 됐어? 자, 근데 앞에 나와 있는 형용사가 감정이 아니야. 예를 들어 어려운, 쉬운, 막 이런 거 나왔어. 이건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 뭐뭐 하기에 이걸로 해석하면 됩니다. 됐나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예시로 한번 써보자면요. This camera is easy to use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에 easy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easy는 감정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형용사를.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돼요? 사용하기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하기. 됐나요? 이 카메라는 쉬워. 뭐가 쉬워? 사용하기에 쉽다고. 됐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형용사 부사를 수식해주는 투부정사에서 제일 유명한 게 있어요. 제일 유명한 그 구조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무조건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그 유명한 투투예요. 투투는 다 들어봤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투투 해석할 때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보통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해석이고요. 안 써도 돼요.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할 거니까.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예시 한번 보여줄게요. 예시. I was too busy to play.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럼 우리는 보통 이걸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나는 너무 바빠서 놀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거든?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정확한 해석은 이겁니다. 잘 보세요. 나는 was too busy. 너무 바빠.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놀기에야. 놀기에. 됐어? 뭐뭐 하기에. 이게 원래 해석이에요. 그래서 나는 놀기에는 너무 바빴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놀기에 너무 바빴다는 게 뭐예요? 놀았다는 거야? 못 놀았다는 거야? 못 놀았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너무 바빠서 놀 수 없었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원래 해석은 이거라고요. 원래 해석은 놀기예요. 놀기.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투투라든가 enough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가 바로 요 녀석이야. 요 녀석. 정책.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진도 나간 게 3페이지 하나예요. 네. 여러분 10페이지까지 왔어요. 분량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앞 시간에 진동사나 이런 거를 또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오늘 한 게 부정사의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길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숙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이 4월 30일이죠. 자, 첫 번째는요. 일단 우리가 오늘 아까 앞 시간에 봤었던 3에서 10페이지까지 있었죠. 이 내용을 예습을 해야 돼요. 예습을. 알겠죠? 그래서 3에서 10쪽 그 이론을 예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오늘 필기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또 역시나 복습해야 돼요. 오늘 필기한 내용 복습입니다. 여러분 이 예습과 복습은 제가 어떻게 검사할 거냐면요. 너네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흔적을 저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문제풀이를 좀 할 겁니다. 문제풀이. 답지는 제가 제공을 안 해드릴 거고요. 학원에 오시면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할 건데 자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요. 전범이에요. 이게 전범이다 보니까 제가 첫날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내주진 않을 겁니다. 반드시 예습을 하고 근데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투부정사 파트가 전체 37문제거든요. 근데 이 37문제를 다 풀진 않을 거고요. 딱 10문제만 풀겠습니다. 10문제만. 알겠죠? 그래서 문제풀이는 11에서 12쪽에 있는 페이지 11에서 12쪽에 1번에서 10번까지만 푸세요. 금방 풀 거예요. 푸는 거는요. 1번에서 10번까지만 푸시면 되겠고 그리고 만약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할 거 체크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늘 학습의 포인트는 뭡니까? 예습과 복습입니다. 알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문제풀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